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인자격증 완전정보 유통관리사 편 17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마케팅의 촉진 믹스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험에서 촉진 믹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들은 촉진 전략이라고 동일하게 보셔도 되겠고요. 또한 이제 믹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들, 우리가 이제 마케팅의 촉진 믹스라고 할 때 맨날 믹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마케팅을 촉진하는 그러한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주를 이루게 될 거고요. 또한 어떠한 형식의 광고가 있고 어떠한 형식들의 광고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과연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정에 따라서 촉진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고, 또한 기출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시면 마케팅의 촉진 믹스의 일단 첫 번째 구성입니다. 마케팅 촉진 믹스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마케팅의 4P라 그래서, 혹은 마케팅의 4P 믹스라 그래서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판매 촉진, 플레이스, 유통 경로 혹은 판매 전략, 그리고 우리가 내용들을 봤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늘상 봐오던 실제적인 현상들이고 또 우리가 보던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떠한 큰 영향을 끼칠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또 그 구매를 결정하고 또 그런 물건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보던 혹은 나도 모르게 듣던 이런 마케팅의 믹스들, 마케팅의 촉진 믹스들에 아마 영향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광고죠. 여러분들이 보통 하루에 TV를 보는 시간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TV를 한 번 이상씩은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광고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십니다. 이러한 광고들을 보게 되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들도 있고, 또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광고들도 있고, 단순히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들도 있습니다. 광고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이 광고가 사실상 마케팅 촉진 믹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통이라는 것도 물건을 판매하고 또 이 물건을 판매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러한 과정들도 다 유통에 속해 있는 건데 이 광고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보시면 특정 광고주가 자신의 아이디어,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비인적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촉진시키는 수단이다. 그래서 특정 광고주라고 하면 보통 회사들이 제안을 했겠죠.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에게 제안을 해서, 혹은 광고주, 즉 그거를 제안하는 회사가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비인적 매체, 즉 사람들이 보는 TV라든가 전자장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촉진시키는 수단이 바로 광고죠. 조금 사전적인 의미로서 어렵게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전자기기, 우리가 핸드폰, 모바일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그런 보는 모든 기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광고를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리고 광고의 특징으로는 침투성, 그리고 표현력의 확대, 비인적 판매, 사람이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니죠. 물론 광고에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사람이 직접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내용의 틀대로 항상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구를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침투성, 표현력 확대, 비인적 판매의 특징을 갖는 게 바로 광고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판매 촉진인데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이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기적이며 다양한 자극책으로서의 수단을 의미한다. 자, 시험에서 간혹가다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판매 촉진 같은 경우는 충동적인 구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구매를 만드는 것보다는 충동적으로 단기적으로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하다, 사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판매 촉진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판매 촉진의 이점으로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유인책, 권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 촉진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우리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을 반드시 구매해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특정한 것들을 계속 소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물건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의미로 하는 것들이 바로 판매 촉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작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가 행사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건을 만져보거나 다뤄보거나 입어보거나 써보거나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더 내가 광고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쇼윈도로 물건을 볼 때보다 훨씬 더 물건을 갖고 싶고 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와 경험인데요. 일일별로 또는 특정한 상표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으로 기업이 주관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입니다.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또한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써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뭐예요? 기업들이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느끼고 경험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물건에 대한 소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실제로 써봤을 때의 만족감이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만족을 느낀다면 물건을 반드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이러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사와 경험의 이점으로는 관계성, 관여성 및 암묵적인 특징이 있다. 자, 먼저 암묵적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갖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갖고 싶은데 TV에서 다양한 스마트폰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회사별로, 기종별로 다 여러 가지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특정한 그런 목적성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될 텐데 이 물건들을 써보게 됐을 때 그냥 TV로 보는 어떤 기능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 써보게 됐을 때 그중에 아 나는 이게 정말 맞아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의 구매 의사결정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써봤을 때 만족감이 크면 클수록 효용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효용감이 크면 클수록 가격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아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가격이 비싸도 그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단순하게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게 될 때도 이 경험을 기반으로 만족감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또 구매하게 되는 이런 효과들도 가지고 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암묵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여성이라고 할 때는요, 경험을 해보게 되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와 조금 다른 어떤 제품의 특징, 제품의 환경, 그리고 내가 제품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필요하다라면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이 되겠고 필요하지 않다라면 정확히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관여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관계성이 생겨나죠. 내가 제품을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제품을 활용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쓰고자 하는 이제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성이나 관여성, 암묵적인 특징을 통해서 행사와 경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는 매일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또 실생활에서 좀 가까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써보고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이런 행사를 디자인해서 열고 고객들을 초청하고 그 고객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전략을 행사와 경험이라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장에 갔을 때 느꼈던 그런 만족감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인지 정도 그리고 관여도 암묵적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공중관계 및 홍보입니다. 자, 기업의 이미지나 기업의 개별 제품을 촉진시키거나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홍보라고 하죠. 그리고 공중관계라고 하면은 퍼블릭 릴레이션십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에 드러내는 기업의 이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관계 및 홍보의 특징은 높은 신뢰성, 경계심 폐제, 극화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기업에서 아니면 제조업체나 생산업체에서 홍보를 할 때는 어떤 정보를 당연히 알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설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진 사회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회사인지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반적인 우리가 경쟁자들과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1위 기업이다, 우리가 최고의 기업이다, 혹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식의 다양한 공중관계나 홍보를 통한 촉진 믹스 전략을 가져갈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마케팅 촉진 믹스로서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 기업의 브랜드, 그 기업의 이미지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연계성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TV에서 나오는 광고들은 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직접 마케팅인데요. 특별한 고객 및 예상 잠재 고객으로부터 직접 반응을 요청하거나 또는 직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그러니까 팩시죠,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물론 이제 스팸 문자나 스팸 메일 같은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기업들이 이제 개인의 정보들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문제들 등등등을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접 마케팅이 그렇게 많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구매하라는 전화가 오는 거, 문자가 오는 거, 그리고 이메일이 오거나 또한 인터넷 어떤 사이트, 특정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팝업이 뜨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마케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어가고,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여러분들을 주 구매층으로 하는, 여러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마케팅 대상에게 소구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직접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많이 보거나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특정 사이트에서 동의를 했다면 지속해서 그러한 정보들의 전화나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로 직접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상호작용 마케팅인데요. 고객 또는 예상 잠재 고객들을 몰입시키고 또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을 고취시키며 이미지를 개선, 향상하거나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활동과 프로그램을 상호작용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갖도록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건데요. 직접 마케팅과 상호작용 마케팅의 특징은 고객을 개별화시키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최신적 메시지를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시니까 이런 상품들이 더 낫겠네요, 이러면서 다양한 최신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변동시키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이나 기존의 상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로 늘 제공이 됐다면 나에게 맞춤, 그리고 내가 마치 그 사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내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직접 마케팅과 상호작용 마케팅 모두 실제 소비자에게 상황에 따라서 소구를 하는 거고요. 그런 주 대상층에게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작업, 굳이 물건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상호작용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 문자가 오고 이메일 오는 거 당연히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매장을 방문했을 때도 물건이 굳이 팔리진 않지만 실제 여러분들에게 그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다시 또 그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도 다 이 개념 속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부터는 이미 이런 광고들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가 구전 마케팅인데요. 구전이라고 하면은 말로 전한다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광고, 그리고 신문이나 어떤 보도 매체 이런 것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구매를 했고 체험을 했고 또 나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전 마케팅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에 따른 장점이나 경험과 관련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나 문자 또는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전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입으로 전달한다는 뜻이죠. 구전 마케팅의 특징에는 신뢰적, 개인적, 그리고 시적절성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 마케팅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의 개인의 경험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보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어느 인플루언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적거나 그 해당 내용들을 광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반응을 하죠. 내가 꼭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광고에 나와서 단순하게 제품을 입어보고 써보고 신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만 주 광고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죠? 광고를? 나와서 실제로 경험해 본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광고에 녹여내죠. 그러면서 내가 했으니 당신도 해보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구전 마케팅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신뢰를 형성하는 어떤 사람,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미지가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신뢰도를 갖고 광고를 보게 되고,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광고에 나왔을 때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의해서 내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가게 되죠. 이것을 바로 구전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번째가 인적 판매인데요.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잠재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판매를 제시하고 질문에 응답하고 그리고 주문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자, 인적 판매라는 거 소매점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을 교육시키고 한 사람을 성장해서 키워내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제 인적 판매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을 해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임금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렵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응대하면서 또한 고객들에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를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들이 상당히 큰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인적 판매자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이 만족감이 제품의 이미지로 이어지면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적 판매의 장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적 판매 같은 경우는 내가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는 광고나 이런 것과 다르게 반응을 하죠. 내가 어떤 걸 요구했을 때, 내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직접 보는 이 순간 보여주거나 알려주거나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적 판매가 상당히 큰 촉진 믹스 전략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마케팅 촉진 믹스가 있는데요. 어떤 하나가 가장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떤 하나가 가장 좋은 거고 이거는 쓰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마케팅 믹스들을 적절하게 병합해서 함께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 혹은 우리가 판매하는 업종이나 업태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촉진 믹스 구성들이 있다. 그래서 내용들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시험에서 실제 물어볼 때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마케팅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내용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것이 좀 장점이고 어떤 것은 단점인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기반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광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광고의 개념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신조, 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 소개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분히 사전적인 거긴 하지만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투자, 이게 광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려면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투자라고 보는 거고, 소기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기업들은 당연히 뭐예요? 이윤을 얻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는 글, 그림, 음성 등 시청각 매체가 동원이 많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라고 하면은 이제 TV 광고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구나, 갖고 싶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게 바로 광고의 역할이죠. 자, 니은에 보시면 광고주가 행하는 일체의 유료 형태에 의한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인적 정보 제공 또는 판촉 활동이다. 앞서서 광고를 설명할 때, 촉진 믹스 전략에서 광고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인적,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non-personal,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비인간적인 정보 제공 또는 판촉 활동이다. 보통은 정보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 이런 걸 통해서 광고가 보통 실현이 되거나, 아니면 신문, 종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비인적 정보 제공 또는 판촉 활동이다라고 광고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광고가 이런 개념이고요. 디귿에 보시면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대금을 지불하고 제품, 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등을 널리 알리고 촉진하는 모든 형태의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 즉, 광고라는 거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하고 촉진 활동을 하는 이러한 체계를 바로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광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든 이메일이든 일반적인 모바일 속의 광고든 아니면은 TV를 통한 매체 광고든 여러 가지 광고들을 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해 두실 거는, 그냥 광고라는 게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활동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인적 그리고 비대면적 활동이 바로 광고라는 거, 요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고가 과연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TV 광고죠. 시각과 청각의 결합,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나타나고 색채가 다양함으로 각종 상품의 인지나 실현 효과는 아주 크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받는 그 광고가 바로 TV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 혹은 TV에 나오는 영화나 TV에 나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보게 됐을 때 항상 그 전에 광고가 붙죠. 혹은 끝나고 나서 당연히 중간중간에 광고가 다 붙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이 실제로 시각과 청각이 결합된 거죠.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여러분에게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물건이 필요할 때 혹은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기로 의사결정을 할 때 TV 광고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TV 광고입니다. 그래서 색채가 다양하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다양하게 인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제품을 소개해줘도 되고 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죠. 이런 게 바로 TV 효과다. TV 광고 효과다. 하지만 실제 TV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의 질이라든가 혹은 광고의 구성이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광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니은에 보시면 라디오 광고입니다. 광고 요금은 싼 편이나 소리는 곧 사라지기 때문에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등으로 청취자의 정서에 호소하여
상품과의 일체감을 빚어내도록 한다. 시청각적인 TV 광고에 비해서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는 소리가 끝나면 이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라디오 광고를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만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이한 노래, 특이한 멘트, 그리고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실제 청취자들이 내가 이런 노래를 들었었지, 그 물건이 어떤 거였지라는 거를 계속 기억을 하게 되고 소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에 호소하여 상품과의 일체감을 빚어내도록 이렇게 소리적인 면으로 잘 해야 되는 게 바로 라디오 광고죠. 그리고 동일한 소재가 청취자의 주관적인 취향에 따라 좋거나 또는 나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TV 광고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광고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나는 이런 가벼운 이미지가 싫어, 나는 너무 진지한 이미지가 싫어,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청각만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건 제품이 별로구나, 혹은 이 회사가 별로구나 라는 이미지를 잘못하게 되면 갖출 수가 있게 되죠. 너무 저렴하거나 너무 싸거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디오 광고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음정들을 좋아할까, 그리고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 어떤 음악에 익숙할까 같은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광고에 접목을 해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말을 가지고 재밌는 말을 꾸며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제 광고가 바로 라디오 광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의 신문 광고인데요. 설득 기능이 뛰어나며 자기의 의사로 적극적으로 선택한 매체인 만큼 광고는 독자에 의해 선택되어 빠르게 읽혀 나간다. 그리고 독자에게 약간의 능동성을 요구하는 반면 읽기만 하면 기억되기 쉽다. 자, 글자체로 적혀 있죠. 적혀 있는 내용을 딱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그냥 듣기만 했던 것보다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문이라는 거를 스스로 읽기 위해서 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나 TV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광고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지만 신문 같은 경우는 내가 글도 읽다가 광고도 스스로 읽게 되는 그런 학습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신문 광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어디서 봤었는데, 내가 어디서 이거를 한번 기능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지고 있게 되고 기억을 가지고 있게 돼서 제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극적이죠. 딱 봤을 때 이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리얼의 잡지 광고인데요. 신문에 비하면 쪽당 단가가 싸기 때문에 양면에 걸친 전면 광고나 복합 광고가 쉬우며 선명한 다색 인쇄로 시각에 호소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색채가 다양한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박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광고를, 잡지 같은 경우는 신문보다 단가가 싸기 때문에, 즉 페이지당 단가가 싸기 때문에 페이지 한 면을 다 써서 페이지가 작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효과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실생활에서 다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이런 광고들의 역할들이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TV 광고라든가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들, 이런 것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DM 광고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많이 하고 있고 그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편에 의해서 직접 예상 고객에게 송달되는 광고로 직접 광고의 일종이다. 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우편으로, 종이 우편으로 뭐 백화점이라든가 할인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 꾸준하게 보냅니다. 우편으로 계속 보내요. 특정 고객에게.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카탈로그나 아니면 이제 종이 설명서 같은 것들을 보고 상품을 이제 구매하러 가게 되는 거죠. 소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DM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예상 고객에게 직접 우송하는 점에서 시장에
세분화 전략이 적당하다. 내가 고객을 알고 있고 고객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광고물을 다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분화된 시장에서 그 광고를 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냥 막연하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DM의 가장 중요한 점은 메일 리스트의 작성이다. 내가 우편을 보낼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 대상들에게 어떠한 광고물을 보낼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경우는 실제 우편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메일이나 특정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뭐 쪽지라든가 메시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광고 자료를 불법적으로 작성을 해서 불법적인 곳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DM 광고 같은 경우는 실제 좀 세분화 전략에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단 광고인데요. 실제로 현재 소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다가 받는 그 종이 전단지라고 하죠. 그래서 신문을 간접 매체로 해서 신문에 삽지하여 가정이나 회사에 배포되는 광고 인쇄물이다. 통상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그 안에 이제 광고물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길가에서도 막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소매업 등의 국지적 시장을 가지는 중소기업에서는 주력 매체의 하나로 되어 있다. 특정 지역에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들은 비용도 문제이고 광고를 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단순하게 전단 광고나 팜플릿 광고 같은 경우는 바로 만들어내서 인쇄물로 사람들에게 바로 소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광고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삽지를 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게 바로 전단 광고입니다. 자, 그리고 시옷의 5개 광고라고 하죠. 아웃도어 어드버타이징이라고 그러는데 5개에 설치된 광고를 가리키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아, 저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광고죠. 그리고 5개 광고는 계속적인 소구. 사람들의 눈에 계속 띄는 장소에다가 배치를 해놓거나 설치를 해놓거나 부착을 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소구, 즉 설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설득 작업이 이루어지고 조약력을 구사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고 특정한 지역의 호소 등의 특성이 있다. 일정 거리까지 보이는 애드벌룬 같은 것들을 딱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기서 뭐가 있구나라는 거를 바로 단번에 눈치를 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들의 종류를 전부 다 5외 광고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판에 있는 네온사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실제로 그 네온사인의 이미지 그리고 잘 만든 간판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보는 내용들, 그리고 항상 상시 소구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는다면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5개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요, 요거 이제 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고에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5가지입니다. 요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주의, 흥미, 욕망, 기억,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옷을 판매하는 매장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옷을 판매하는 매장에 가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막 진열이 돼 있어요. 진열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물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옷을 사겠다라고 해서 매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둘러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옷을 걸어놓은 매장을 전체 돌아다니다가 특정 구역에 있는 특정 제품에 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동을 하거나 쳐다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제품은 뭐지? 하고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미 제품 앞에 와 있겠죠. 그 상황에서 실제로 그 제품, 특히나 우리가 설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옷 같은 경우는 입어보게 되거나 실제로 펼쳐서 보게 되면 아, 이거 갖고 싶다 라는 욕망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랬다 어떻게 돼요? 구매를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매장을 딱 지나갈 때도 쇼윈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쇼윈도를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혹은 보석이 있거나 시계가 있어요. 그걸 딱 봅니다. 주의를 갖게 되죠.
그리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격도 물어보고 내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보고 오케이 사고 싶다 라는 욕망이 갔습니다. 그럼 당장 못 사더라도 어떻게 하죠? 일단 기억을 하죠. 아, 이 매장에는 이런 물건이 있구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돈이 마련이 되거나 혹은 내가 구매하고 싶은 타이밍이 왔을 때 가서 바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광고의 기본 원칙이죠. 항상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광고든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재밌거나 하면 주의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저거 뭐지? 이게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거 갖고 싶다, 해보고 싶다,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상기를 시키죠, 스스로가. 그랬다가 그 의사결정을 할 시점이 오면 구매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광고의 기본 원칙, 즉 광고가 가지는 효과의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있는 말을 따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이렇게 앞에 있는 스펠링을 짜서 AIDMA, AIDM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광고의 기본 원칙. 보통 이제 판매 촉진의 효과 순서, 효과 절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광고의 효과 절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광고의 기본 원칙, 기본 순서, 기본 절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론은 에이드마, 주의, 흥미, 욕망, 기억, 행동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주의를 갖게 하는 거, attention, 딱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목을 시킨다. 그리고 개인에게 소구한다. 그 물건을 딱 본 사람이 이 물건 뭐지? 이 물건은 뭐지? 새로 나왔나? 이렇게 딱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겨냥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쇼윈도에 배치를 하거나 매장에 배치를 할 때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조명을 잘 두든가 아니면은 구조를 잘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겨냥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놓으면 더 좋죠. 그 물건만 단독으로 진열을 해놓는다든가 특히나 이제 쇼윈도 같은 경우에는 조명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일단 주의를 끌었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흥미를 가집니다. 저 제품이 뭐지? 이렇게 흥미를 갖게 되는데 고객에게 주는 이익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이 제품이 필요를 하게 되며 그리고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초점을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일단 조금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사실상 주의와 흥미가 거의 단번에 일어나겠죠. 주의를 가지면서 흥미가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흥미가 딱 생겨났으면 이제 욕망이 생깁니다. 갖고 싶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보장하고 양질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이게 인기 있다 라는 표현도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이 잘 팔린다라는 성실성의 표현, 그리고 경합품에 대한 우위성, 우리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사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장들에서 하는 말들이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사십니다. 아니면 지금만 할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소구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희소성, 시간에 대한 제약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리고 명사들이 애용한다는 증명, 이거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욕망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도 사고 싶다, 나도 쓰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스펠링, 주의는 attention, 그리고 흥미는 I, interest, 욕망은 desire 이렇게 해서 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기억이죠. 내가 쇼윈도에서 봤던 그 물건에 흥미를 갖고 이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을 합니다.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어디서 살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봤다면 이걸 어디서 살 수 있지? 찾아보겠죠. 그리고 내가 저 제품을 썼을 때 어떨까?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기분 좋은 연상들을 하게 되고 기억에 남는 구성과 그리고 사파 이런 것들을 잘 스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제품을 정말 구매를 해야겠구나라는 기억을 계속 연상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곧 보러 가고 싶은 행동, 곧 보러 가야 한다는 행동, 그리고 순서가 정연한 표현, 그리고 문자의 크기에 의한 소구 강조 작업 등을 통해서 실제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광고가 하나의 효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행동이라는 거는 사실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드마 옆에 attention, interest, 그리고 desire, 욕망까지 했었고
여기는 메모리와 액션까지 해서 에이드마. 그래서 광고의 기본 절차, 광고의 적용 효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때 이제 이런 에이드마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인식들을 각 단계마다 가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답을 하시면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에이드마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홍보가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십, 공중관계라는 겁니다. 홍보,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정부나 정당, 기업, 개인 등의 마케팅 주체가 대중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위해 하는 활동들을 다 홍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홍보 혹은 판촉의 개념이라면, 홍보라는 거는 정부나 정당, 기업, 개인 등이 어떤 대중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촉진 믹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PR이란 니은에 보시면 정치적, 사회적, 생태적, 도덕적 결과를 기대하여 기업의 이익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하는 게 사회적 환원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라든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광고들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홍보라고 볼 수 있죠. 홍보 효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도록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작업들이 홍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단체 또는 관공서 등의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 등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활동들을 전부 다 홍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것과 홍보라는 것이 결국은 마케팅 촉진 미스에서는 사실 내용이 겹칩니다. 하지만 홍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에 좀 집착을 하기보다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생태적 그리고 도덕적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의 구매라든가 서비스의 이용을 소구하는 작업이죠. 이거를 홍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제품을 들고 나와서 뭘 한다기보다 우리 기업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 사회적인 광고 효과를 누리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를 홍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보는 자, 기억해 보시면 어떤 점포 혹은 그 취급 상품에 대한 정보가 신문의 기사, TV의 뉴스로서 나올 경우에는 그 정보는 공정한 제3자로서의 보도기관이 취급하여 유출시키고 있을 뿐 기업 자체의 주관적인 주장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받는 측은 그것을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홍보는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무료 광고라고도 할 수 있으며 또 그 효과는 광고보다 더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판매 촉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제품을 광고하고 매번 하는 거는 사람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한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홍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 기업이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었구나, 저런 활동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거부감 없이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홍보가 광고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는 아니지만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촉진 믹스가 바로 홍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제품을 홍보하거나 기업을 홍보하거나 로비 활동을 하거나 혹은 카운슬링을 하거나, 그러니까 경영자들에게 공공의 문제와 기업 위치 및 이미지 등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공표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점점 이미지를 좋게 갖춰나가고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홍보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기자회견, 제품 홍보, 기업 홍보, 로비 활동, 카운슬링 같은 작업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매 정보화 촉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정보죠.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인 고객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축적된 개별 고객의 구매 행태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해나가는 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고객 관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 및 상품, 공급업자, 판매업자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정보를 가지고 우리한테 마케팅하는 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개념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되시는 거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이라고 하면은 광산에서 금을 캐내는 거를 마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돌덩어리를 캐내서 그 안에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게 바로 마이닝 작업이죠. 데이터도 똑같아요. 여러 수많은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 속에서 우리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패턴이나 규칙 같은 걸 찾아내는 작업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성 없이 섞인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분류하여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나가는 베이스 기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회사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해내는 과정들, 이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는 기업이 가진 그 저장 공간을 얘기해요. 정보의 저장 공간. 그게 하드디스크일 수도 있고 서버일 수도 있고 특정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묶어놓은 공간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웨어하우스에서 의미 있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다. 광산에서 큰 돌을 계속 쳐서 금을 찾아내는 작업처럼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는 것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통계적 데이터, 패턴, 이런 규칙,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촉진 전략을 쓸 때 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실제로 판매가 잘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기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홍보를 했더니 언제 잘 팔렸더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 마이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촉진 작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분석할 때도 단순하게 전체를 다 펼쳐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찾아내서 연관성을 찾아놓고 이게 이래서 이런 흐름으로 흘러왔구나라는 걸 찾는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러한 DB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회사가 가진 서버라든가 저장 공간을 보통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곳에서 항상 시계열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통합성이나 카테고리를 갖고 다 저장이 됩니다. 회사들이 그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죠. 그리고 주제 지향성, 주제별로 다 묶여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휘발성, 가만히 있는데 사라지진 않겠죠. 당연히 이런 특성들을 가지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걸 개념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시면 회사가 가진 데이터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한 이유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DB를 주제별로 요약해서 저장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회사들은 다 정보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죠. 회사의 정보를. 그 공간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창고죠. 데이터들이 막 쌓여있는 공간에서 주제별 데이터를 쫙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축약을 해서 패턴이나 규칙 혹은 유용한 정보들 위주로 찾아내는 거,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큰 개념은 아니에요.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는, 우리가 촉진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전략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내고 패턴을 분류해내는 작업들,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기출문제를 보시면 2019년 2회차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 자,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결국 고객의 정보죠. 대부분의 회사의 판촉 수단은. 그래서 이런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 용도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군집화 규칙. 제품의 카테고리들을 묶어놓는 거 군집화라고 하죠. 그리고 분류는
고객 이탈의 수준 등급을 나누는 거, 이거 분류 규칙이라고 하고요. 순차 패턴은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 우리가 순차적으로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가. 순차 패턴이고요. 그리고 일반화 규칙, 연속 판매 프로그램은 자, 일반화 규칙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정보를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연속 판매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 판매 프로그램은 순차 패턴에 맞죠. 순차 패턴. 순차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진행이 되었구나라는 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죠. 그리고 연관 규칙은 상품 패키지의 구성 정보, 어떻게 패키지를 구성했을 때 잘 팔렸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리고 어떻게 패키지를 구성하는 게 가장 이윤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연관성이 있는 카테고리들끼리 묶어놓고 세트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71번에는 4번이고요. 이 내용들이 지금 딱 보시면은 처음 본 내용이고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용어끼리 맞추는 거예요, 말을. 용어끼리 말을 맞춰나가는 문제고 실제 문제가 71번이 문제가 써있지 않고 1, 2, 3, 4, 5번만 있더라도 다른 걸 골라내라 이러면 4번이 의미가 다르다. 일반화와 연속 판매라는 개념이 차이가 있다. 라는 개념에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유통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규칙들이 있다 해서 알고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72번에 제가 일부러 CRM을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왔는데요. 자,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 우리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들을 신규 고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존의 고객들을 더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죠. 그런 디자인된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C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가지고 고객들의 평생 생애 가치, 고객들이 가진 생애 가치를 최대한 우리가 뽑아내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고객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험에 들거나 이랬을 때 문자가 오고 이런 것들 있죠. 결국은 CRM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RM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요소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 나오죠. 패턴이나 관계 규칙. 저걸 찾아내는 작업이 뭐였어요? 데이터 마이닝이었죠. 우리가 마인 하면은 금광을 얘기하죠. 광산. 마이닝은 금광에서 금을 찾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과정. 그게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계, 규칙 등을 발견해서 유용한 지식 및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나 기술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판매량 예측, 그리고 원인과 결과 분석, 특성에 따른 고객 분류 또는 집단화하는 데 사용되는 거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잘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CRM과 연관해서 나오는 이유는 CRM이라는 게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마케팅 과정이기 때문에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게 결국은 계속해서 고객 생애 가치를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데이터 마이닝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땡땡땡은 반 혹은 비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인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을 추출한답니다. 그리고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텍스트 데이터에서 뽑아낸다고 했으니까 텍스트 마이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답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처음 보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처음 보는 얘기들도 기존에 있는 얘기를 조금 비꼬아서 조금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니까 텍스트 마이닝 3번에 있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문제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매점 촉진 수단으로서 광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광고 얘기가 나오네요. 1번에 유통 광고는 소매점이 상권 내에 있는 목표 소비자들에게 직접 수행하는 촉진 활동 광고이다. 그렇죠. 유통 광고라는 게 실제 유통의 단계에 있는 각 주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수행하는 촉진 수단이
바로 유통 광고죠. 2번에 일반적으로 저렴한 상품 가격과 구매 행동의 즉각성을 강조한다. 자, 광고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촉진 믹스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빨리 즉각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에 유통점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광고가 촉진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계속해서 오도록 만드는 작업은 장기적인 작업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해야 되는 장기 광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의 특성은 뭐였어요? 소매점의 촉진 수단으로서 지금 와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소비자 방문율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효과이고 광고 같은 건 단기 효과적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 3번이 가장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답 3번이 옳지 않고요. 4번에 특정 기간 동안 실시되는 박앤세일을 알리는 특매 광고가 촉진 광고에 해당한다. 그렇죠. 특정 기간 동안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촉진 광고 중에 하나죠. 5번에 상권 내 다른 점포나 제조업자와 비용을 부담해서 수행하는 협동 광고 형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 혼자서 광고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업종이나 업태의 사람과 함께 협동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 지역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협동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도 기억하실 거는 촉진 믹스라는 것은 결국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고 광고라는 것도 이 촉진 믹스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가 와서 오늘 소비자가 와서 이번 달 안에 소비자가 와서 물건을 즉각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이러한 효과들. 지금 3번에 나오는 소비자의 방문율을 높인다라는 거는 꾸준히 해야 방문율이 올라가죠. 갑자기 하루 광고했다고 쫙 오고 이런 건 아니죠.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해야 되는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광고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실제로 조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광고는 단기적 효과를 노린다. 소비자 방문율은 장기적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놓으시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푸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광고의 수단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고 많이 들으셨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던 광고의 특징,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